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프로 주식리그 시즌3 3주차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빨간불을 보여줬지만 이 2차 전지 전반의 조정으로 인해서 약세 마감을 보였는데요. 이런 가운데 우리 감독님들의 순위표는 또 어떻게 나왔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2주 연속 주간 우승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금종욱 감독님께서 이번 주도 1위로 그 시작을 알리고 계십니다. 12% 넘는 수익률을 하루 만에 달성을 하고 있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2위 기록하셨죠. 지난주 6위로 마감을 했는데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2위에 이름을 올린 모습입니다. 5.92%의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대단합니다. 지난주 아쉽게도 7위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무려 3위에서 그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위권들의 반란일까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도 지난주 8위로 한 주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주 시작은 상위권에서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3.55%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5위에서 8위 전문가님들 모두 플러스권 보이고 있죠. 우리 임상현 감독님 2.59% 상승을 챙겨주고 있고요. 문종훈 감독님이 6위를, 김선윤 감독님이 0.83%로 7위를, 이무학 감독님도 그리고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1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그리고 월요일팀 감독님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찬수 감독님 그리고 임상현 감독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독님들 3주차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는 경기 익숙해지셨죠, 두 분 다. 네. 네, 그럼 순위가 이렇게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순위에 있어서 의견 한마디 주셔야죠. 저번 주까지 제가 이제 2차 전지주로 계속 갖고 왔는데 맞아요. 2차 전지주가 이제 올해 이번 주 들어서 수급이 안 좋아져서 하는 수 없이 이제 저도 배신을 때리고 바이오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주가 역시 저가에서 이제 수급이 잘 붙어서 바이오주로 이번 주는 그냥 밀가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의 한 주가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이번 주 한 주를 전망해 드려봤습니다. 네, 우리 오늘 2위를 차지하신 우리 배찬수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순위가 공개가 됐는데 한마디 해주셔야죠. 초창기 첫날에 좀 해당이 되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번 주에 어떤 테마가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현재 어떤 상승하다가 밀렸던 종목 잠시 후에 공개되겠지만은 다시 한번 리바이벌해서 다시 한번 밀기로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전략들 중요할 것 같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리벤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오늘 좀 더위를 먹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도 그런 느낌이에요.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임상현 감독님부터 짚어주실까요? 1차적으로 이제 신용등급 강등 미국에 대한 여파가 보통 지난번 2000년도의 초반 때는 굉장히 낙폭이 심했고 그 여파가 한 달 정도 지속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똑같은 부분으로 전개될 걸로 좀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여러 가지 요인상으로 보면은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시장의 어떤 보통 7월, 8월 이 부분들은 계절적으로 보면은 보통 휴가기하고 같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수출입이나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의 지표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연동이 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침체 국면이 좀 있을 걸로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면은 현재 이번에 이제 8월이 지금 이번 주가 지나면은 다음 주가 되면 한 8월 15일 정도 되고 또 여름 어떤 휴가철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물론 좀 약세는 보이겠지만은 8월 중순 이후로 또 강세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오늘 전체 지수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 보면은 이런 그 채널의 흐름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세를 보였지만은 주중 반등하고 또 주말 약세 이런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약세에도 불구하고 주중은 한 번 정도 들어올리고 또 주말 약세 이런 국면 이제 바닥 다지다 보면은 거의 한 8월 중순이기 때문에 8월 중순 이후에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약간 힘이 없는 장세가 조금 연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절적 부진도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시장에 언제쯤 속 시원한 반등이 나올지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장 그렇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이제 오늘 장이 저는 내일 장을 굉장히 좋게 만들기 위한 속임수 눌림목이다. 오. 이렇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2차 전지주가 대장주가 이제 거의 급락을 해서 10% 정도 빠졌어요. 네. 그래서 코스닥 지수를 계속 밀었지 사실 종목별로 보면은 그다지 나쁜 종목은 이제 많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의외로 또 뭐 이 경기 방어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지수는 오늘 마지막으로 어거지로 뺐는데 시장의 힘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급이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좀 매기가 붙어버렸긴 했지만 결국은 이게 다시 이제 업종 대표주인 코스닥 특히 이제 2차 전지 다시 붙고 거래소도 뭐 대형주 위주로 삼성전자라든가 오늘 이제 SK 하이닉스도 오르려다 밀렸는데 그런 업종으로 붙으면서 지수를 한번 크게 땡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도 오늘 이제 20포인트 거래소 20포인트 코스닥 20포인트를 뺐다는 거는 저가의 메리트가 들어오기 위한 기초 바닥을 만들었다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게 미국 장이 조금만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장이 오늘도 이제 선물 같은 경우가 플러스 날려다 지금 밀렸는데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이 붙으면은 끝까지 치고 올라가는 장, 그런 장이 한 번 더 온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이제 업종 대표주로 이제 매기가 확산되기 때문에 거의 임박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2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였을지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큰 화면을 통해서 참여하는 방법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경기에서 안타 날린 종목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우선 짧은 한방 1루타까지 진출한 섹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경기 방어주 1루타 진출한 선수로 꼽혔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쉬어가면서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주력 제품 가격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심, 삼양식품 오늘 장에서 시세 보였죠. 또 이 KT가 2분기 호실적에 또 강하게 주가 상승을 보였는데 이렇게 종목들 사이에서 순환매가 계속해서 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우리 배찬수 감독님께서 먼저 이 경기 방어주에 대해서 분석 네. 한번 도와주시죠. 예,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는 대체로 이제 지수가 좀 조정을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한 번씩 그 거래가 거의 없고 이제 거의 관심 외의 종목이 됐다가 한번 수급이 확 붙어버리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의 흐름은 보통 아침에는 보합에 시작했다가 장중에 빨간색 양봉을 달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계속 갈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KT라고 보여질까 이제 KT를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드리면, 예, 차트를 딱 보시면은. 한 3, 4일 전에도 한번 양봉이 크게 나왔었는데 다시 이제 한 3, 4일 정도 조정 보이다가 오늘 다시 또 장대 양봉을 달면서 이제 전 올해의 고점까지 와버렸는데 이런 흐름이 어쨌든 경기 방어주로 들어왔다는 거는 경기 방어주로 왔던 흐름이 계속 가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단발성이기 때문에
단발성 흐름이 끝나고 나면은 그 흐름이 어디로 가느냐. 당연히 저는 이제 이게 대형주 쪽으로 같이 옮겨진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오늘의 경기 방어주의 상승 흐름은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한 말씀 드릴 것 같고 이제 내일 빠르면 내일부터는 이제 대형주 거래소 쪽으로 붙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이제 방어주 쪽은 조금 이제 조심을 해라. 이제 빠져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한마디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시적 반등 정도로만 분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임상현 감독님께서는 이 경기 방어주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예, 경기 방어주 부분들이 오늘 뭐 대안으로 좀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통신주를 비롯해서 식품주 이런 맞아요. 부분들이 약간 올랐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경기 방어주 때문에 약간 올라가는 어떤 측면도 있지만은 다시 다른 부분으로 보면은 흑해 공문 협정, 우크라이나냐 관련된 어떤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세계 식량 가격이 점진적 어떤 상승의 흐름들이 진행이 될 확률이 많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러시아 관련된 러우 전쟁 부분들이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우크라이나에서 서방의 무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 대한 대대적 반격들이 좀 존재를 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다시 한번 격화된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다시 한번 올라와주고 있고요. 또 석유가 급등이 최근에 다시 한번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 여러 가지 두 가지 것 때문에 이것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감 때문에 지수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미국에 대한 어떤 현재 그 신용 등급 강등 이것도 심리적으로는 여파가 현재 계속해서 약간 현재 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쪽의 흐름들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 통신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인공지능 관련된 서비스 출시 부분들이 계속해서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 외에 통신 3사에서 계속해서 주도를 하는 어떤 5개 업체가 이제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급도 들어와 주는 어떤 흐름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시장이 움직였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2루타까지 진출한 섹터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합에서 2루타 진출한 섹터는요. 나노 CMS입니다. 이게 전기차 핵심 부품인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시장이 뛰어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대감에 오늘 장 막판에 상한가까지도 진입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거든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뭐 미래 안보와도 직결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관련한 섹터는 어떻게 전망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지금 현재 중국에서 갈륨하고 게르마늄 수출 통제를 8월 1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 게르마늄 갈륨 같은 경우는 특히 갈륨 같은 경우는 질화 갈륨을 현재 말하는 건데 질화갈륨은 통신용 반도체에 쓰이는 어떤 그런 부분입니다. 통신용 반도체는 보통 이제 GaN 그래서 현재 화학 기호로 이렇게 쓰이는데 통신용 반도체가 이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용 반도체는 SiC라고 해서 탄소 카바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탄화 규소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쓰이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 이제 반도체 산업이 현재 전력 반도체하고 통신용 반도체로 많이 썰리다 보니까 이에 대한 부분들이 대안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중국은 차세대 어떤 전력 반도체 기반, 그러니까 실리콘 반도체 위에서 하는 부분들은 이미 늦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중국은 현재 그보다 이제 그러니까 하위 공정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어떤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 관련된 종목이 오늘 약간 올라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고 또 질화관련 가지고 통제를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점에서 우리가 통신용 반도체하고 전력용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쓰지 않고 현재 실리콘 위에 어떤 그 코팅을 하거나 아니면은 별도의 질화갈륨 기판 현재
인곳을 가지고 실리콘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좀 약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새롭게 태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올라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노 CMS가 이런 재료로 한번 급등을 좀 해준 어떤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통신용 반도체 부분들도 미국에 대한 어떤 5개년 투자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특히 인도 시장이 좀 떠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통신용 반도체와 함께 현재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분들이 굉장히 탑재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우리가 주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소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장중에도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나노 CMS죠. 네. 나노 신소재가 아니고 나노 신소재는 오늘 한 5% 정도 빠졌는데 이 나노 CMS를 우리 작가님이 어떻게 알고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주 예전부터 굉장히 재미있는 종목이었어요.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바이 쪽에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멸 램프라는 걸 수출을 많이 해서 그 아랍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아랍 돈이 이게 한 번씩 들어와서 가격을 올렸나 그렇게 얘기를 많이 그냥 했었는데 이게 오늘은 또 차세대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를 개발한다고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못 만들기 때문에 전량 수입을 하는데 이제 이 군 쪽 이런 데서 이거를 이제 나노 CMS 진짜 상용화를 한다면 획기적인 그런 이제 이 산업에 도움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이게 재밌는 거는 예전에 차트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면은 차트를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10만 원까지 갔던 차트예요. 예전에. 10만 원까지 2022년도에 10만 원을 찍고 13,000원대까지 정확하게 이제 10분의 1 토막.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전까지는 10배가 오른 뭐 우리 저 에코프로 같은 경우 10배가 오른 것만 보는데 이렇게 10만 원에서부터 10,000원 초반까지 빠져서 허우적허우적 되다가 요즘에 들어서 13,000원 쌍바닥을 찍고 상한가를 치면서 지금 2만 원까지 도달을 했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꾀돌이다, 재밌는 주식이다. 10만 원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한테 기대를 줬다가 10,000원 초반까지 빠져서 10분의 1 토막까지 났다가 다시 뭐 차대세 반도체를 만든다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하여튼 연중 최저점 이런 걸 연구를 많이 하셔서 10,000원 초반 정도에 10만 원 갔던 게 내려왔다는 것 자체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가격인데 또 재밌는 재료를 터뜨려서 우리 그 이 초전도체죠. 그거에 이어서 차세대 반도체라는 특이한 걸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 나노 CMS 한번 제가 회사를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되는데 정말 재밌는 회사다 한마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종목을 많이 저도 발굴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셔도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가장 긴 안타 3루타까지 진출한 섹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3루타 진출 섹터는요. 초전도체 섹터입니다. 급등락을 보이다 보니까 무섭게까지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중간 결과에서는 초전도체가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LK구구 공동 저자가 이달 말까지 좀 지켜봐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또 일부 구현이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이 기대감과 실망감 사이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변동폭을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초전도체 관련한 섹터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 보면 좋을까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네, 이제 그 초전도체가 지금 완전히 지금 관심의 화두가 됐는데 덕성 그리고 신성하고 두 개가 다 있는데 저는 덕성이 이제 지금 대장주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예전에 덕선이라고 그 30 뭐였었죠?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덕선이었었는데 이름이 잘 기억이 나서 덕성이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 우리 네. 덕성이를
3,000원 하던 가격이 지금 12,000원까지 4배가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야, 진짜 덕을 많이 쌓았다. 네. 말해주세요. 앞으로도 우리 이런 마찬가지로 뭐 지금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런 우리 정말 장이 안 좋은 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라도 수급이 몰려주니까 왜 저를 보고 웃으시죠? 고맙다는 말 해보고 싶고 덕을 많이 쌓아야 되겠다. 네. 예,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부끄러운 감사 인사를 전하는 말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임상현 감독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이 초전도체 관련한 섹터 저희가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까요? 1차적으로 초전조체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좀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해 보면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은 조원에서 현재 이게 그 영하 260도 절대 조온이죠. 그러니까 절대 조온에서는 물질에 대한 어떤 움직임들도 원자에 대한 움직임들도 어떻게 보면은 현재 제한을 받는 어떤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리에서 어떤 파동으로 보면 제자리에서 떠는 어떤 구조, 그러니까 저항값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현재 초전도가 진행이 된다 하는 어떤 이론입니다. 이제 이론인데 중요한 것은 현재 상온에서는 현재 물질에 대한 움직임, 원자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초전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때 그러니까 절대 영하 온도에서는 한 두 가지 이제 그 갑자기 임계 온도가 되면은 갑자기 저항이 없어진다. 제로 저항이죠.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게 자력에 반대되는 현재 반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중에 떠 있는 어떤 그림 잘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정 효과를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초전도의 물질의 정의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온에서는 똑같이 구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온에서는 당연히 전기 저항이 제로여야 되는 거죠. 제로거나 제로에 근접해야 되는데 똑같은 반자성 효과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이제 공개된 부분들은 한쪽만 이렇게 떠 있는 것들이죠. 동시 떠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한쪽만 떴다가 내렸다 하지? 근데 현재 우리나라 초전도 학회에서는 조온 학회에서는 뭐냐면은 이건 초전도 물질이 아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초전도 물질은 아무도 만들어 보지 않았어요. 상온에서는. 그렇죠? 상온에서 만들어 보지 않았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판단하느냐 그 자체도 넌센스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기 부상 열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저항값이 제로이거나 저항값이 매우 낮은 것들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의미는 아닐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떤 제언들을 하고 있는데 현재 그 공식 뉴스에서는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은 일부는 떠 있고 또 일부에는 공중부양했던 그 데이터도 상당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논문이 아카이브, 그러니까 공개된 사이트에 등록을 했는데 아무나 올 수 있는데 왜 등록을 하느냐? 근데 이게 뭐냐면은 특허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논문 심사가 1개월인데 6개월 동안 길어졌는데 누가 그걸 보고서 다른 비슷한 논문을 제출하게 되면은 현재 뒤집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논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은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도 날아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논문이 늦어지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공개된 사이트에 먼저 논문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급하게 했던 부분들은 뭐냐면은 4개월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상원 100만 기압에서 현재 초전도 물질을 발견했다는 어떤 그 논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재현이 안 된다 해서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약간 불완전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번에 좀 제출을 했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재현 실험을 통해서 어떤 그 초전도가 아닌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또 마이너스 효과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전기 저항값이 서서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건 굉장히 획기적인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어떤 핵심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해외 연구 논문, 해외 연구 리뷰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이 물질이 초전도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조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물질을 현재 그 제조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가치 하나만 보더라도 대단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는 그 완벽하게 데이터도 일부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될 수 있지만은 그 가치는 굉장히 대단한 거다. 이론적으로 그 물질 구조를 만들어낸 데가 없고 반자성 물질도 만들어낸 데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마다 혁신적 기술이고 그게 제조 과정에서 이제 고정년 과정이죠. 그래서 현재 정년 과정을 이제 부분들을 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미완성 기술을 성급하게 내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그런 이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급하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특허도 날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초전도 악해는 사실은 좋은 전도 악해 부분들은 사실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상온에서 나온 전도 물질이 나온다면은 사실은 경쟁 관계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한다는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은 학회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많이 심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연구비를 타내려는 부분들도 있고 지원도 받으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만들어내면은 거의 이런 부분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다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련된 종목군들은 현재 이쪽 그 퀀텀 에너지를 투자했던 펀드를 가지고 있는 펀드의 지분 50% 가지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가 유일한 관련주고 또 두 번째는 초전도 고온 초전도죠. 저온 초전도를 연구하는 선제 업체가 서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유일하게 기술적 근접이고 나머지는 구리 만든다. 뭐 이쪽으로 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만 올라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유의미한 발견이긴 하지만 이 초전도체 진위 여부까지는 보다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해 보고요. 저희 계속해서는 이번 프로 주식리그 시즌3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룰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이번 리그는 총 8분의 전문가님이 주간 단위로 수익률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필수적으로 하루에 한 종목씩 포트폴리오에 종목을 편입하게 되고요. 다음 날 시초가로 편입이 되어서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제시하신 목표가에 터치할 경우 1회에 한해서 목표가 수정하실 수 있고요. 포트폴리오 안에는 최소 한 종목, 최대 5종목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매주 금요일 포트폴리오 안에 종목들을 합산해서 순위를 결정하게 되고요. 총 5주간의 경기가 끝나는 마지막 금요일에는 모든 주간 수익률을 합산해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왕중왕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는 8분의 감독님들의 포트폴리오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연속 주간 우승을 기록하고 있는 금종욱 감독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대형 화장품들은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중소 뷰티 브랜드들이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면서 마녀공장도 오늘 장에서 시세를 보였죠. 하루 만에 12% 넘는 누적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2030의 당뇨 환자 증가로 먹는 약의 시장 확대가 전망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대웅제약이 플러스권에서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 감독님 포트폴리오 살펴볼 텐데 LG전자 반도체 자체 설계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26%대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엄청난 타이밍입니다. 줄곧 2차 전지 섹터에서 종목을 주시던 우리 배찬수 감독님이 처음으로 메디톡스를 주셨는데 2차 전지 조정을 바로 피하게 되면서 메디톡스로 6%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성경희 감독님 오늘 화장품주들이 동반 상승을 기록하면서 P&K 피부 임상센터가 3.55%대 수익률을 챙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이무학 감독님 플리토로 현재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시죠.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마음 AI는 뭐 포트폴리오에 들어왔다 하면 무조건 플러스를 보이는 것 같죠. 이번에 재출전을 했는 마음 AI 또 한 번 2.59%대의 수익률을 달성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시죠. 네, 우리 최명장 감독님, 다가오는 10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NHN을 오늘장 주전 선수로 출전을 시켰는데 3.65%의 상승을 보이면서 오늘 시합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8분의 감독님을 맹목적으로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감독님들이 어떤 포인트를 중점으로 전략을 구성하는지 이 점을 중점적으로 경기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우리 두 감독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리뷰 들어봐야 될 텐데 우리 배찬수 감독님, 네. 우회 전략을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펼치셨습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2차 전지주를 너무 막 밀었다가 이거 제가 봐도 좀 조정이 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K-뷰티의 그 바이오 섹터가 지금 굉장히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중에 또 마찬가지 비슷해요. 10만 원, 20만 원 고가주. 이런 종목들은 아마 한번 붙으면은 뭐 20, 30% 정도, 10% 이상은 충분히 날 거라고 보고 메디톡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 바이오주 중에 가장 대표주자고 가격도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와 같이 이제 20만 원이 넘는 굉장히 우량한 주예요. 코스닥에 지금 오래 이렇게 장수하면서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한다는 거는 매출은 뭐 보나마나 뭐 볼 것도 없이 굉장히 좋다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차트상 바닥일 때 지금 바이오주가 하나씩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제 주특기인데 우량주 바닥에서 저점 매수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 2차 전지의 대명사가 됐는데 다시 이제 바닥주 대형주 공략의 대명사 이렇게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리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이게 30만 원 거의 고점을 2번 터치를 했고 바닥으로는 20만 원 초반이 거의 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깰 수 없는 20만 원은 역사적인 올해의 저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리고 여기 음봉이 나오고 나서 한 3일 정도 횡보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바이오주 많이 올라간 종목이 많은데 하나도 간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거는 저 3% 오른 게 아니고 원래는 한 10% 정도 올라야 되는데 3% 아마 내일까지 해서 이제 22만 원 돌파해서 이렇게 한 20%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20만 원에서 24만 원 정도는 충분히 오를 것 같고 좀 더 힘이 붙으면은 바이오주 중에 실적이 좋은 바이오주는 그냥 지수가 빠져도 오늘 이 정도면 지수가 오른다 그러면은 그냥 꾸준하게 오르거든요. 그냥 가만히 내비두면. 그래서 이번 주 아마 굉장히 효자 종목으로 메디톡스 그리고 이게 회사 내용으로는 식약처와 소송 중인 게 있어요. 그게 식약처에서는 이제 우리 식약처에 허가를 받아라. 근데 메디톡스는 아니다. 해외로 수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게 공방전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 때문에 소송 중이기 때문에 많이 안 올랐는데 그게 이제 해결이 곧 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메디톡스는 고점 30만 원대까지 또 가격 탄력이 회사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기대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잠시 2차 전지가 쉴 때 우리 메디톡스를 들어가셔서 이런 걸로 수익을 내시라고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배찬수 감독님, 대형주들을 저점에서 공략하는 게 또 주특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배찬수 이렇게 이름 석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이오 종목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2차 전지 계속 줄고 대명사 역할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 강연에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는데 강연의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강연의 제목이 잘못 적었는데 2차 전지는 결국 간다에다가 우리 바이오주도 간다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제가 바이오주를 계속 밀 건데 지금은 2차 전지가 조금 쉬지만 이건 연말까지 보는 거거든요. 강연의 내용은. 그래서 길게 보시고 은퇴 자금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 2차 전지를 갖고 묻으셔도 되고 당장은 2차 전지가 지금 뭐 5% 정도씩 다 빠졌기 때문에 바이오주 이런 대형주로 수익을 내셔라. 그걸 제가 더 플러스로 해서 설명회를 이번 주 토요일 날 할 테니까
연말까지 우리 은퇴하실 분들 아니면 은퇴 자금으로 나는 얼마 정도 이렇게 마련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더운데 직접 오실 필요 없고 우리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치시면 제가 한 2시간 동안 경품도 많이 드리고 재밌게 드릴 거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재테크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강연회 소식도 마찬가지로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자세하게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강연회 소식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임상현 감독님, 예. 마음 AI가요 포트폴리오에 들어왔다 하면 무조건 플러스를 보여주는 것 같거든요. 이 종목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예. 제가 연초에 이제 강세 섹터에 대해서 로봇 관련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AI 쪽 두 개를 열심히 좀 밀었던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그다음에 뉴로메카 뭐 이런 종목군들을 밀었는데 뉴로메카는 결국은 삼성에 이제 선택이 되면서 신고가를 갱신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현재 인공지능 같은 데 부분에서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이 인공지능 상용화했던 서비스를 가장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이것도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마음 AI를 이제 골랐는데 마음 AI 같은 경우는 사실 고르고 나서 이날이었죠. 월요일 날이고 화요일 날 추천했는데 크게 급등했다가 장이 안 좋아서 다시 밀렸습니다. 그래서 상승 부분을 이제 반납해서 이제 끝난 어떤 상황이 되는데 오늘 뭐 조정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차트상으로 보면은 마음 AI를 다시 한번 공략을 좀 한 이유는 현재 쌍바닥을 좀 현재 실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걸 박스권 돌파 완착 그리고 본상승이 나와줄 걸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타이밍상으로는 좀 늦게 이제 편입을 좀 했죠. 사실 지난주 월요일 날 편입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가지기 때문에 오늘은 장이 안 좋아서 하루 쉬어가는 눌림목일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돼서 제가 이제 마음 AI를 공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폴라리스 오피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제2의 어떤 폴라리스 오피스 부분들이 사실 마음 AI였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주에 폴라리스 오피스를 하려다가 마음 AI 둘 중에 고르다가 폴라리스 오피스를 이렇게 파일을 전송하려다가 가만히 잠깐. 너무 이 폴라리스 오피스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자 해가지고 마음 AI를 했는데 결국은 삼도주가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 회의를 좀 했는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음 AI를 그렇다고 해서 폴라리스 오피스를 제가 다시 하기는 좀 뭐해서 좀 마음 AI가 순환매로 한 번은 돌아올 거다 생각이 좀 돼서 제가 다시 한번 출전을 좀 했습니다.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또 본격적으로 지난주에는 단기 어떤 매도를 못해서 수익률을 현재 다 반납을 했지만 다시 한번 갈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미 AI 섹터에서 몇 차례 수익을 확인을 시켜주셨죠. 이 종목 이야기 보다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톡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입장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내일장 주전 선수들 만나볼 텐데 우선 자리에 함께하지 않은 6분의 감독님들 주전 선수부터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주전 선수 우리 금종욱 감독님 하이퍼 클로버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죠. 네이버가 오늘장 흐름이 좋았는데 오브젠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우리 김선영 감독님 역시나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종목을 주셨습니다. 리보세라니 품목허가 이후에 이 첫 미팅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리 문종훈 감독님 삼양식품을 주셨습니다. 이 폭염 속에 아이스크림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우리 성경희 감독님 오염수 방류로 소금 사재기 이슈에 부각이 됐었던 이 신송홀딩스를 내일장 주전 선수로 선택하신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우리 이무학 감독님 폐배터리 그리고 로봇 관련한 성장 동력이 기대가 되는 스맥을 내일장 주전 선수로 꼽으신 모습이고요. 우리 최명장 감독님 4거래일 만에 크리프톤이 오늘장에서 반등을 보여줬는데 내일장에서도 이 같은 시세가 이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주전 선수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항할 우리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우리 배찬수 감독님 바이오주 사이에서 반등 기대감이 큰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휴젤 내일장 주전 선수로 들고 오셨고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삼성과의 협업 기대감을 갖고 있는 솔트룩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임상현 감독님 이야기부터 들어볼까 합니다. 삼성과의 협업 기대감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솔트룩스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솔트룩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상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 이렇게 들자면은 뭐 솔트룩스, 셀바스 AI,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업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쪽 연관된 부분들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솔트룩스를 고른 이유는 바로 삼성 연관설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삼성 연관설은 제일 마지막에 왜 삼성이 솔트룩스하고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시너지 효과를 보여서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솔트룩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저 화면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고객센터를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공서나 이쪽에 대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콜센터 산업을 일단은 전문으로 좀 하고 있는 사항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기술이 좀 좋아져서 이제 챗봇 서비스 이 부분들도 당연히 진행을 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하고 연결이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현재 AI 아바타 부분하고 연결이 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가상인간하고 서비스하고 연결이 되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확장을 좀 해주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콜센터 그다음에 챗봇 플러스 가상인간까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솔트룩스인데 가상인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음 AI하고 솔트룩스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급등했던 이수소프트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갔다 와서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죠. 그만큼 시장의 잠식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들은 솔트룩스가 이제 메타버스 휴먼이 포함이 된 어떤 그 가상인간 서비스를 계속해서 서두르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고객과의 상담은 예전에는 어떤 청각 다시 말해서 어떤 전화나 어떤 그 소리, 사운드를 가지고 좀 했던 부분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챗봇은 텍스트 기반이죠. 결국은 최종적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실감형, 체감형이기 때문에 현재 어떻게 보면은 동영상 서비스 또는 이런 메타버스하고 어떤 부분들하고 접목이 좀 돼야 되죠. 근데 솔트룩스가 하고 있는 것은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닮은 가상 아바타를 만든 겁니다. 나와 목소리와 비슷한 부분들. 그래서 이것하고 고객과의 삼자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구현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또 가상인간 어떤 캐릭터, 자기가 똑같은 복제인간하고 같죠. 그런 어떤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는 어떤 업체인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솔트룩스가 제일 마지막으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번에 한국판 챗 GPT 루시아를 개발했습니다. 언어 모델이죠.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물론 올해 이제 대기업 같은 데는 올해 출시가 되는데 그만큼 기술력을 좀 인정을 받았던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이 안에 내용에 들어갔던 부분들은 서치 스튜디오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에 이제 검색 서비스와 비슷한 개념의 서치 스튜디오를 꾸몄던 거죠.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것은 삼성전자가 왜 솔트룩스하고 잡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삼성전자 휴대폰을 사면은 뭐가 깔려 있죠? 당연히 AI 비서 빅스비가 깔려 있습니다. 요것하고
현재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쪽하고 가상인간 서비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모든 것을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솔루토스가 기존에 삼성전자하고 협업을 좀 했던 부분들은 북미 지역에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AS 상담 이런 부분들도 수주를 좀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 폰에 탑재하는 AI를 개발하는데 솔트룩스하고 어떤 협력한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 실제적으로 보면은 현재 루시아 언어 모델 루시아를 삼성전자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을 좀 하는 어떤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술 검증이 좀 들어갔단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솔트룩스 사장이 현재 약간 품위를 지켜야 되는데 유튜브에 나와서 여기저기 출연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 뭐 이 정도면은 자신 있기 때문에 해서 뭐 자기 본재산 알고 있는 것이 적으면은 금방 뽀록이 나잖아요. 근데 뭐 수십 군데 출연하면서 AI 쪽의 대세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의 기술력이 탄탄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차트로 보면은 한 번 급등을 좀 해줬죠. 그래서 마음 AI를 놓쳤기 때문에 오늘 급락이 돼서 잘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자세하게 현재 그 추가적인 내용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솔트룩스는 믿고 보는 어떤 제2의 마음 AI 같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잘하면은 이것 때문에 오늘 이번 주 1등 한번 도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입니다. 예. 네, 이야기 들어봤고요. 우리 배찬수 감독님, 이번 주는 정말로 바이오의 대명사 준비하셨나 봐요. 네. 네, 휴젤 어떤 활약 기대하고 계실까요? 휴젤이 이제 메디톡스하고 사실은 회사 내용이 약간은 비슷해요. 메디톡스도 그 보톨리즘이라고 소위 말하는 보톡스. 우리 김혜경 전문가가 가지고 아나운서님 좋아하는 보톡스. 단 한 번도. 자연산이시군요. 보톡스에 지금 아시아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시아, 인도네시아에서 설명을 했더니 인도네시아도 굉장히 큰 시장이고 아시아도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는 세계 4대 시장 중 하나인데 그 외에 지금 유럽이라든가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우리나라 보톡스가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식약처가 막 제재를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만약에 이제 메디톡스하고 휴젤이 이기게 되면은 차트는 그냥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날아가야 되는데 지금 사실 차트를 보면 완전히 바닥에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우리 휴젤하고 메디톡스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휴젤은 약간 동생격이죠. 10만 원 선이죠. 10만 원 선에서 지금 최저점을 이뤘는데 오늘 이제 이 휴젤이 기가 막히게 가져온 이유는 보시면 이제 한 3%, 4%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근데 10만 원이 완전히 바닥이고 더 이상 이건 아무리 눌려도 빠질 수가 없는 가격이고 왜 이게 음봉을 달았나 보면은 재미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을 이렇게 보면 사실 더 세게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이 이유는 오늘 이제 저는 보합에 추천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보합으로 내려와서 오늘 시청자들이 보고 내일 보합에 매수를 하셔라. 그리고 내려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랑 똑같이 메디톡스의 이게 분봉이거든요. 메디톡스의 분봉은 똑같이 올라갔다가 조정을 좀 보인 듯 하다 다시 이제 고점 부분에 마감을 해서 이건 왜 고점 부분에 마감했냐면 오늘 이제 5% 수익을 주기 위해서 메디톡스는 5% 오르고 끝났고 휴젤은 똑같은 회사인데 오늘 부담 없이 이 시청자들이 보시고 내일 아침에 보합에 구매를 하셔도 좋게 하려고 보합에 마감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 메디톡스와 휴젤이 아마 이번 주에 거의 20%, 10% 이렇게 수익이 나서 20% 정도 확정 수익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매우 뿌듯하고 이제 제가 내일은 안 나오는데 수요일 날 나오잖아요. 그때 한번 배찬수 전문가님 20% 수익 축하합니다. 메디톡스 10%, 휴젤 10% 그 얘기를 들 날이 머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기쁩니다. 네. 네, 이렇게 두 감독님의 내일장 주전 선수 이야기 들어봤고요. 계속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1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종욱 감독님을 이번 주 1위로 시작할 수 있게끔 해준 마녀 공장 2주요. 오늘장 무려 13% 넘는 시세를 분출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메디톡스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바이오주들의 반등에 힘을 받으면서 우리 배찬수 감독님도 2위에 이름을 랭크했습니다. 그리고 자, 초전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 기대감의 오늘장에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과연 이런 시세는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주목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트맨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경기 분석 도와주신 두 감독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계속해서 배트맨 2부에서 인사드리겠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